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유세버스에서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한 명도 중태로 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이런 문제에만 신경을 썼는데, 이번 문제는 그걸 떠나가지고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에게는 상당히 큰 충격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의 책임자들은 줄줄이 형사처벌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까지는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빌고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방금 전 YTN이 충격적인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안철수의 유세버스는 불법 개조 차량이라는 겁니다. 구조 변경 신청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번 사건을 살펴보면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이 돈이 적어서,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유세차를 전국에 300개 정도를 안팎으로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513억 원의 대선 자금을 충분히 쓰고 있습니다. 이미 두 사람은 이 펀드 모집에서 500억 이상을 다 모금했습니다. 이제 이 돈을 쓰고 나중에 돌려받으면 됩니다, 국가로부터.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지금 지지율이 10%가 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단촐하게 돈이 적어서 이 유세차 300개를 돌릴 생각도 못하고 유세버스 18대 정도를 전국에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세버스입니다. 관광버스를 개조해서 거기에다가 이 전광판 이런 거를 설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 개조 차량이라고 YTN이 방금 전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어제 국민의당 최진석 공동선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입니까? 그리고 이태규 본부장이 이 안전수칙을 미리 알려줬다, 문을 열었으면 관계없는데 문을 열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고 했지만, 이 버스를 경찰이 확인해 본 결과 창문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석 옆에 있는 창문을 빼면 이 버스 전체를 랩핑, 이게 둘러쌌습니다. 안철수의 홍보 이런 이미지로 둘러쌌기 때문에 창문이 없다고 합니다. 운전석 옆에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버스가 달리는 중에 이 운전석 옆에 있는 창문 말고는 창문을 열고 싶어도 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개문발차, 이 출입문을 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불법 개조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지금 이 중대재해법상 안철수 후보가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보도를 중앙일보, 연합뉴스 등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좀 더 고용노동부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중대재해법에 저촉된다면 안철수 후보가 책임자로서 사법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처벌이 굉장히 심합니다. 징역 1년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자,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중대재해법 자체가 좀 논란이 됩니다. 사고가 났다고 해서 CEO를 갖다가 형사처벌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그때 한창 논란이 됐지만 일단 법은 통과됐고 지금 시행 중입니다. 여기에 저촉된다면 안철수 후보는 물론 국민의당의 실무 책임자들이 줄줄이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2명 숨진 사건입니다. 자, 어쨌든 이거 보면 지금 이게 그렇게 지금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한 이유도 이제 이해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자, YTN에 따르면 LED 전광판과 발전기가 설치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유세 차량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망 사고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뮬레이션도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YTN 취재 결과 해당 유세버스의 LED 전광판과 발전기는 불법 개조 장치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자, YTN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안철수 유세용 버스의 차량 번호를 경찰로부터 받아 조회한 결과 차량 구조, 장치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확인입니다. LED 전광판의 경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차량 등화장치로 구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를 차량에 설치할 경우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걸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발전기의 경우 단순히 차량에 적재하거나 설치하는 건 구조변경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안 후보 유세 차량처럼 LED 전광판을 켜기 위해 발전기를 차량 적재함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변경 승인 과정에서 발전기의 배기와 흡기를 위한 구조가 안전한지 등도 점검 대상이 되는데 이걸 하지 않았다는 그런 YTN의 보도입니다. 자, 만약에 해당 차량을 개조 당시 구조변경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번과 같은 일산화탄소가 누출되는 일을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만을 위해서 국민의당의 이 유세버스는 이런 기본적인 장치를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개조 차량이라는 게 YTN의 보도입니다. 자, 이게 사실이라면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는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공식 선거운동이 이틀째입니다만 안철수 후보는 지금 전면 선거운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수사가 들어가고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차량 구조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차량 소유자와 함께 불법 개조인 걸 알고도 운행한 운전자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세버스 운전기사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 어떤 후보들로부터도 유세버스 구조 변경을 신청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후보들은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캠프는 유세버스가 아니라 이 유세차, 그러니까 트럭을 개조한 우리가 흔히 선거 때 보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던 방법으로 하는데 지금 이 안철수 후보는 이번에 유세버스, 저는 처음에 유세버스를 한다고 해서 그냥 랩핑만 하고 돌아다니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전광판까지 설치했다면, 버스에 전광판이 설치되면 랩핑까지 했으니까 창문이 없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경찰은 버스 LED 전광판 발전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버스 내부로 유입돼 피해자들이 중독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 오늘 그런 발전기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SBS에 따르면 발전기를 30분 돌리니까 유세버스 안에 1,500ppm 이상의 일산화탄소가 생겼다고 합니다. 자, 오늘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경찰과 함께 유세버스 화물칸에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농도 일산화탄소가 검출됐습니다. 운전기사가 쓰러져 있던 운전석 부근 CO 농도가 1,500ppm, 선거운동원이 있던 자리는 2,250ppm이었다고 합니다. 야, 이건 좀 심각합니다. 아무튼 이 어제 선거운동원 등을 병원으로 이송한 직후 측정했을 당시 버스 내부 CO 농도는 약 250ppm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유세버스 내부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선거운동원과 운전기사는 차량 정차 후 20여 분이 지나자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1시간 10여 분 만에 의식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하겠습니까? 일산화탄소가 이 차량 내부에 퍼졌지만 운전석 옆 창문을 제외하고는 모든 창문이 필름으로 덮여져 있어서 환기가 안 됐습니다. 창문을 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거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게다가 강원일보는 전세버스 제공업체가 다른 유세버스 기사가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안전교육도 하자는 겁니다. 자, 어제 이 국민의당은 이 입장문을 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은 버스에서 발전기를 통해 LED를 틀게 되면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을 열고 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문제는 문을 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출입문을 열고 운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달릴 때는 출입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창문이라는 게 없습니다. 운전석 옆에만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사고난 유세버스가 정차 중 LED를 틀고 추위 때문에 문을 열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측된다.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은 안전수칙을 사전에 공지했다고 업체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다른 데는 안전수칙을 지켰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안전수칙을 사전에 공지했을까요? 자, 방금 강원일보에 따르면 이번에 두 사람이 숨진 데 말고 원주에서도 또 한 명의 운전기사가
이 정신을 잃고 실려갔습니다. 바로 이 원주발 강원일보의 보도를 보면 이 사전에 안전교육을 받은 기사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창원 소재 버스업체 관계자가 말했다고 합니다. 이 관계자는 창원에서는 우리 업체뿐 아니라 다른 업체 전세버스도 포함해 총 12대 상당히 나간 것으로 아는데 사고 소식을 접한 뒤 다른 기사 몇몇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국민의당은 뭐 선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이 지금 앗아간 거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건지 이건 형사사건으로 상당히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무튼 안철수 후보 지금 뭐 이 선거운동 뭐 지지율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은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정치 생명까지도 거론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이 수사 그리고 이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